안녕하세요. 문풀 강선생입니다. 중2-2 개념 강의 또 오픈을 합니다. 자, 마음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청 링크 그리고 수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 정보는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 천천히 제가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BC의 길이는 얼마죠? 4라고 답을 하셨다면은 도형을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도형을 공부해서 답을 하고 계신 거고 도형을 보고 답을 도출하고 있는 거죠. 중등은 도형이 아니라 기하를 배웁니다. 여기에 ABC와 DEF가 서로 같은 합동인 삼각형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DFE가 직각이라는 표현이나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대부분 4라고 답을 하고요. 그리고 4라고 답을 했을 때 대부분 정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하를 배우는데도 이렇게 도형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도 기초적인 문제, 개념, 유형 문제까지는 대부분 맞춰냅니다. 문제는 언제? 심화 문제로 올라갔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기하라는 것은 논리를 배우는 것이지 형태적인 도형의 형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그 논리를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첫 단추부터 단단하게 채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여기에 밑각 각 C는 몇 도인가요? 65도죠. 당연히 이건 65도입니다. 65도라고 답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65도라고 답을 하면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이게 65도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아니,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변의 길이가 같다. AB와 AC의 길이가 같다인데 왜 각이 같죠? 밑각이 같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이등변 삼각형은 밑각이 당연히 같은데요. 그 당연히 같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논리적인 내가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가장 밑단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첫 단추가 잘 끼워져 있어야지 그 기반으로 논리적인 확장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문제를 도형으로 또 풀게 됩니다. 아, 얘는 길이가 얼마 같은데, 각도가 몇 도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온갖 정보들을 다 찾아가면서 끌어내려고 하죠. 어느 정도는 풀려요. 그런 접근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형 문제까지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심화로 도약을 못하죠. 정작 점수가 갈리는 건 심화 문제에서 갈리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2-1을 도형이 아니라 기하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도형으로 접근하면은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심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2-2에서 이 논리를 배우며 나머지 전체 과목을 어떤 식으로 전체 단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크게 섹션을 나눠서 잠깐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은 삼각형과 사각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삼각형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심과 외심까지도 삼각형에 대한 내용이고 추가로 이제 사각형의 특징들을 배워보게 됩니다. 물론 사각형의 특징 역시 삼각형에서 확장된 형태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내심 외심 아이들이 배울 때 대부분 공식 많이 외우고 각도, 길이, 넓이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계산하는데 사실은 내심과 외심은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접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그 이전에 이런 내접원이 반드시 존재하고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음을 이해하는, 증명은 어려우니까요.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본질이 무엇이고 길이가 어디까지 갔다, 원의 특징을 우리가 왜 활용하고 원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궁리와 고민을 통해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내심 외심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왜? 어디까지 길이가 같은지 우리는 명확하게 아니까요. 자, 두 번째 덩어리는 닮음입니다. 중 1, 2, 3, 뭐 심지어 고등 과정을 통틀어서도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죠. 닮음이 저는 기하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걸 그냥 찾아내는 건 도형 수준에서도 많은 문제를 맞춰내는데, 닮음부터는 기하를 도형으로 배우면은 벽이 탁 느껴집니다. 이게 똑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길이가 다르거든요. 형태적인 속성은 같으나 크기가 달라지니까 눈에 의존한 풀이로는 답이 도출이 되지 않는 거죠. 논리로서 확실히 접근해야 하거든요. 특히 그 논리를 정말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내용들, 어려운 문항들에 있는데, 경식 개념 막 그 어려운 복잡한 수식 뭐 이런 걸 배우자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초적인 닮음이 확장돼서 내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정말 어려운 문제까지도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기하의 꽃이니까요. 정말 내가 직관적인 사고, 내가 눈으로 보고 이제 정보를 막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지저분하게 푸는 게 아니라 논리로서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키워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조금 곁다리 단원이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피타고라스가 중3에서 중2로 내려와서 요거는 이제 삼각형을 다루면서 확장된 개념으로 한번 다뤄볼 거고, 그것보다도 이제 경우의 수와 확률에 대한 것을 재밌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우의 수 확률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어떻게 이 카운팅을 할 것인가 보다도, 그 카운팅에서 답 찾는 것보다도 전체 경우가 무엇인지 그 프레임을 우리가 이해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사위에 눈이 짝수가 나오는 경우, 홀수가 나오는 경우, 아이들 쉽게 셉니다. 1, 3, 5, 2, 4, 6, 3개씩 있다는 거.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전체 가지수가 무엇인지, 그 프레임이 무엇인지. 물론 주사위는 너무 쉽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전체 틀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내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프레임을 보는 눈을 우리는 경우의 수와 확률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처음 이제 우리가 기하라는 걸, 정말 기하라는 것은 도형이 아닌 논리로서 접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닮음을 꿰뚫어보는 기하를 정말 직관적 사고로 해결해보는 경험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와 확률을 통해 가지고 프레임을 구성하는 능력을 키워볼 거예요. 이게 꼭 경우의 수 확률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다른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가 이 문제에서 제시한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인지, 어디서 어디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인지, 그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이런 부분이 갖추어져야지 어려운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열심히 시도해서 푸는 게 아니라 전략을 세우고 빠르고 강하게 해결해 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2-2에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수업은 언제나 그렇듯이 화목 8시, 3학년 과정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 학년이, 그 수강하는 친구들의 학년이 조금 올라가면서 9시로 옮겨야 되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8시에 시작해서요. 1시간 정도 합니다. 네. 1시간 딱 맞춰서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항상 많아요. 네. 그래서 한 10분, 많게는 한 30분까지도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고요. 9주간 18번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커리큘럼을 짜면서도 느꼈지만 조금 오버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씩 오버하면서 진행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다 못해서 주차를 조금 더 확장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지금 계획으로는 9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18일 날 시작해서. 그리고 카페에는 항상 과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수업 녹화본 제가 항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그리고 어려운 문제 풀이라든지 혹은 질문 같은 거, 이런 거 요청하실 수 있는
그 게시판들이 마련이 돼 있고, 단톡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항상 수업 시작 10분 전에 수업 참여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모님들과의 소통은 단톡을 통해서 하고요. 아이들은 카페에다가 과제를 열심히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교재는 개념 원리와 센으로 이번에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2 기하의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2-2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경험해야지 이 3-2 고등으로 이어지는 기하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게 되고, 고등에 올라가서 해석 기하로 도약하더라도 논증 기하, 논리적으로 증명하면서 접근하는 이 논증 기하의 힘을 바탕으로 더 빠르고 강력하게 해석 기하 문제도 풀 수 있게 됩니다. 네, 중등 기하가 고등에서 안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쓰이는 것도 아닙니다. 중등 기하를 논리적으로 잘 배워두면은 고등에서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친구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업 신청 링크, 그리고 수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커리큘럼 이런 것들은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로 넣어두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네, 수업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즐겁게 또 9주간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